또다시 불거진 KTX 세종역 신설 논란. 윤호중 의원이 KTX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왜 자꾸 이렇게 속된말로 댐비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북이요. 제가 볼 때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같은 당 지금 사선 투명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새로 확인을 했어요. 예타 기준도 많이 변화가 됐대요. 아, 세종시에 유리하게. 세종역이 신설이 추진되냐 마냐의 문제에 따라서 지역 정치에 대격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뭐 지금 발끈발끈 하고 있으면서 아주 그냥 기회다. 충청권은 완전히 민주당이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시정 지사나 충북도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근데 반대로 이런 얘기 할 수는 있죠. 민주당 의원도 계속 뽑아놔야지 그래도 견제를 해서 지지부진하게 만들지. 아, 그래요? 상대당 뽑아줘봐. 이거 금방 추진한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홍승목 대표님, 최용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물귀신도 이런 물귀신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귀신 잡는 데는 해병대가 최고인데 그럼 또 최현호 전무가 또 오시는 거 아닌가? 아니 도대체 이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은 저희가 한판에서도 여러 번 했었잖아요. 여러 번 다뤘죠, 진짜. 네.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해. 언제 없어지는지 이게 글쎄 말이에요. 꺼질만 하면 불씨가 살아나가지고 뭐 일본 사람들 뭐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심심하면 우기는 것도 아니고. 예. 내년 총선에서 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이게요. 세종역 신설 논란 이게 아예 없어지려면 원천적인 근원 이게 없어지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종시가 없어지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 이해찬 대표가 빨리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좀 이 논란이 없어질까요? 그리고 지역구를 이제 원래 청양 쪽 아닌가요, 이분이? 네. 원래요? 고추. 또 나오시라고요? 글로 가서? 그만하시죠, 뭐 이제. 예, 오늘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에서는 또다시 불거진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다시 불거진 KTX 세종역 신설 논란. 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희가 한판에서 여러 번 얘기하면서 마치 종지부를 찍은 듯한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자꾸만 이게 다시 좀 불거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우선 그간의 상황을 조금 정리할 필요도 있고 왜 다시 또 이게 불거졌는지 홍 대표님이 잠깐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예. 그때는 뭐 이해찬 대표가 그랬고 뭐 지난해 국감 때도 그랬고 뭐 올해 국감 때도 그랬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사무총장을 맡고 있죠 지금 구리 출신이요. 경기 구리. 예. 윤호중 의원이 뜬금없이 그 세종시 국감장에서 그 이춘희 시장한테 그 세종시에 KTX가 서지 않아서 정부청사 공무원 대부분이 그 BTR인가 BRT죠. BRT 타서 불편하다. 그 30분씩 타고 가면서 굉장히 그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세종시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나오는 대로 적극 추진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무총장이면은 사실 당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당 대표랑 그 같이 실과하는 같은 역할인데 그 뭐 상당히 이해찬 그 지역구 의원을 배려한 의식한 그 발언이 아닌가. 배려하고 의식해서가 아니라 사주한 거는 옆구리 콕 찔러가지고. 홍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이해찬 현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 세종시의 국회의원이 되면서부터 그때 공약이 그 세종역 신설이죠. KTX 그렇지요. 세종역 신설을 주장했고 2018년도 작년도에 당 대표가 되면서 힘을 받게 됐고 계속 국감장에 주장을 하다가 이번에 국감장에서 윤호중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 분원, 세종 분원하고 그 KTX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윤호중 의원은 뭐 충북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분인지 왜 갑자기 느닷없이 그 사진도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윤호중 의원을 얼굴을 충북민들이 전부 다 알 수 있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해찬 의원을 상당히 좀 그 추켜 세워준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그런데 이게 그냥 국감장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과거에는 그렇게 취급할 수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새로 확인을 했어요. 어떤 우리 부분이죠? 충북도나 청주시가 발표 안 했던 것을 이번 국감장에서 밝혀진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세종 분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국회의 세종분원. 세종분원 문제만큼은 예.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 국회법 개정안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처에서 연구 용역도 줘서 이미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설계비까지 예산이 좀 책정이 돼 있는데 국회 분원 문제가 세종역 신설과 서로 맞물려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거예요. 세종역 신설의 뒷배가 되는 것이 국회 분원이 아니냐 지금 그런 지적이거든요. 이게 국회 분원이 2013년부터 설치는 돼 있었죠. 예. 아니 분원이 아니라 이제 국회의사당이 간이식으로 세종시에 설치는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한 5년 동안 사용 실적이 한 30일 정도뿐이 안 됐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아마 전에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예. 이제 작년부터 그 민주당 의원들 주도적으로 그 뭐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해찬 대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예.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 상임위를 이쪽으로 다 대부분 옮기자. 뭐 18개인가 17개 이상. 17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했는데 심상정 의원이 여기서 일침을 딱 가했어요 최근에. 예. 어떻게? 아이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시기상조다. 이해찬 대표랑 계속 맞물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이 국회 분원 문제하고 KTX 세종역 신설하는 문제요 두 가지에 가장 집착하시는 분이 현재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거든요. 그분이 계속 세종역 신설을 주장했을 때 이낙연 총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타당성이 없다. 그렇죠.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대표가 과거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비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은 부족해도 예. 상황이 변하면 다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 국회 분원 문제가 그 이해찬 대표가 전제를 깔았던 상황이 변한 예. 그런 것이 핵심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죠. 그 전에는 계속 뭐 세종에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편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다른 논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춘희 시장이 지금 그 재선되면서 아주 확신을 갖고서 그 자기 공약에 아주 이제 못을 박았어요. 2030 그 세종시 계획에도 넣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017년도에 그 예타가 그 좌절됐잖아요. 그렇죠. 그 경제성이 없다. 그런데 올해 초에 다시 자체적으로 사전 그 조사를 했어요. 타당성 조사하고 계획은 아마 내년에 다시 예타 신청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한번 경제성을 뭔가 변화가 됐으니까. 지금 그 예타 기준도 많이 변화가 됐대요. 예비 세종시에 기준 유리하게. 자체가? 그래요? 지역과 수도권과의 어떤 그 경제성의 불균형 문제는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타 기준의 경제성 부분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완화해준다. 뭐 그런 기준이 적용돼서 만들려고 별거를 또 다 밑작업을 일단은 근데 이춘희 시장도 예. 그 세종시장 이춘희 시장님도 예전에부터 그 우리 오송역이 세종시의 관문역이라고 본인도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이해찬 대표도 예전에 통합민주당인가요? 그 왜 저 대선 예비 후보 그 합동연설에 청주에서 할 때도 자신이 여기는 그 유치를 한 거다 오송역은 예. 그래놓고 상생의 어떤 결단을 자기가 내렸다. 그래서 뭐 그때 말로는 뭐 대통령보다도 자기 의지가 더 강한 것처럼 그래서 해놓고 막상 이제 지역구를 세종시로 하다 보니 이제 생각들이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들 세종역 신설 이런 얘기들이 충북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을까? 정치권은 어떨까? 이런 부분도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나중에 이제 이게 정당하냐 부당하냐 문제는 나중에 검토할 문제지만은 세종역이 신설된다고 그러면 지금 전 도민들이 지금 세종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많죠. 그 핵심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세종역이라는 부분은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종역이 신설이 추진되냐 마냐의 문제에 따라서 지역 정치의 대격변을 초래할 수도 있죠. 대격변이 특히 이제 내년 총선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예. 지역 정치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상당한 영향이 있겠죠. 아니 저는 우리 윤호중 의원이 같은 당 지금 사선 의원이 우리 충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지역구 국회의원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두 분이. 그렇죠. 그런데 당직을 갖고 있는 그 사무총장이 전혀 눈치를 안 보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세종시장한테 한다는 거는 두 분이 누구죠?
오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 투명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닌가. 난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우리 그 두 분이.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맞아요. 그분- 공천을 혹시 뭐 두 분은 못 받는 분위기 아닌가. 그분은 뭐 반대라고 명백히 말씀을 하시죠. 세종역 신설 절대 반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행동으로 그걸 아마 보여주는지는 참. 말씀은 그렇게 해도 속은 꽤나 불편하실 것 같은데 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대응하지 말아라. 그럴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또 반응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적극 반대는 하지만 대응하면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엮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걸 지적한 거겠죠. 한국당에서는 뭐 지금 발끈발끈 하고 있으면서 아주 그냥 기회다 이런 것 같은데요. 네. 그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심한 작태다. 막 예, 이러면서 한심한 그죠? 작태고 예. 뭐 그런 성명을 발표했고 이제 단체장까지 민주당 소속 단체장까지 같이 예. 아울러서 좀 비난하는. 아까 굉장히 말씀하신 불편한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대표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냐 윤호중 의원이 예. 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세종역 신설로 충청권을 완전히 민주당이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시종 지사나 충북도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를 좋은 호기를 잡은 거죠. 지금 호기를 한국당 보면.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북이요. 제가 볼 때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힘 있고 빳빳하고 막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그러면 잘 못 쳐다보거든요. 그런 사람들. 근데 힘 없고 이렇게 좀 비리비리한 사람들은 그냥 툭툭 이게 지금 충북이 10만 양병을 좀 해야 될까요? 쳐들어가서 이게 진짜 힘이 이게 없어서 지금 그런 것 보니까요. 같아요. 예. 아까 우리 저 최병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예전 같으면은 그냥 국회의원 차원에서 그 일회성 발언으로 뭐 그치고 뭐 한동안 좀 이렇게 부각이 됐다 사그러들고 그랬는데 예. 이번에는 그 호남 지역 언론에서도 상당히 좀 그 호응하는 그러니까 그 예. 천안 아산역에서 직접 공주역 쪽으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예? 그동안에 그 개통 2010년 이후에 9년 동안에 우회를 해서 가물해서 19km에 대한 그 운임비를 갖다가 고스란히 우리가 더 떠안았다. 떠안았다. 우리 호남 주민들이 그 돈이 한 6천억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붐을 지금 만드는 게 지금 또 호남 지역 그 의원들의 지금 분위기라든지 뭐 보면은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건가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어요. 상황은 외부적인 상황은 우리 아직 뭐 우리 충북도나 청주시나 여기서는 그냥 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예. 외부적인 상황은 극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하, 홍 대표님 네.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서는 당연히 천안에서 오송을 거쳐서 익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세종역을 신설을 해서 세종역을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연합전선이 그렇게 구축이 돼 그렇죠. 있죠. 충남도 거기엔 그 세모예요. 아하. 반찬성이거든요. 네. 충남, 세종, 그다음에 호남, 예. 이렇게 연합 세력이 지금 직결이 됐고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 차원 예. 민주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나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정부 공무원들, 중앙정부 소속의 공무원들조차도 적극 찬성이기 때문에 충북만 거의 고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사실은. 안 좋구나. 이게 만약에 전쟁이 확대된다고 그러면 예. 충북은 고립무원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이 거죠. 그렇죠.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지고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주장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부분인데요. 과연 이 주장이 타당한가라는 부분부터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지역에 합의가 없으면 어려운 얘기다. 국무총리하고 국토부 장관도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다시 꺼낸. 안 된다는 건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지금 타당한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지역 간 합의라는 거는 모여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조정도 있고 중재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합의 안 했어. 우린 동의 안 한다고 그래서 안 생기는 건 아니고. 그게 참 애매하고 어려운 얘기구나. 일단 예. 세종시 측에서 이해찬 의원이나 세종시 측에서 주장하는 세종역을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은 이제 명분적으로 본다면 정부 청사가 중심지잖아요. 세종도 하나의 예. 중심지인데 역사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17개 광역 도시 중에서 세종만 없다. KTX 역사가. 예. 이게 이제 명분이죠. 그렇지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명분이 대단히 형식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명분 이전에 원래 명분이 있었잖아요. 세종시 원래는 이전 세종시가 시가 만들어질 때 당시에 상생이라는 어떤 그렇죠. 이런 가장 태초적인 그렇죠. 명분인데 이걸 쏙 상생. 빼놓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세종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33만 인구죠 지금 33만 인구 중에 거기 지금 한 40개 그 정부기관하고 뭐 국책연구기관 하면은 뭐 한 50여 개 되는데 그 인구가 얼마 되겠어요? 한 만여 명 좀 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지금 그분들이 주장이잖아요. 그 노무현 그 전 참여정부 시절에
그 내려와라 분산 수도권 인구 분산. 그래서 내려와요. 지금 그 세종시 인구 지금 그 빨대 효과 때문에 지금 오히려 충남대전, 충북 이 인구가 한 60% 차지해요. 글로 들어가는 인구가 유입 인구가. 그리고 정작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그 뭐 20%? 20-30% 수준이다. 그러니까 출퇴근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홍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의 본래 목적, 그다음에 KTX의 본래 목적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렇죠? 세종시가 교통망이 좋아짐으로써 오히려 더 수도권에서 출퇴근해서 인구나 권력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분산되지 않고 계속 서울에 남아있는 효과를 낳게 되고, 그다음에 세종역을 신설해 주다 보면 세종역보다 더 인구가 많은 중소도시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KTX역이 없는데 여기도 다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논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세종역 같은 경우는 신설 부지에 대기 노선, 승하차를 위한 대기 노선을 만들 그 부지가 안 된대요. 그러면 주 노선에 정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정체가 되죠. 그럼 고속철이 아니라 저속철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세종시에는요, 몇 년 됐나요? 지금 그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어요. 그리고 정부 청사, 세종 청사부터 오송역까지 한 11km 되죠. 사실 11km면 우리 청주고 도청 있는 거기도 11km. 거기도 11km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송에서 충북 도청까지, 그다음에 오송에서 세종 청사까지 똑같이 11km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BRT. 자꾸 BTR이. BRT가 논스톱으로 고속역으로 다니잖아요, 지금. 바로 가고 또 뭐 택시비가 좀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 청사까지는 그래도 단일 요금을 해주고 통계적으로 어느 국회의원이 조사한 것 같은데 하루 그러니까 그 평 직원들 기준으로 그 한 달 기준 하면은 1, 2회예요. 이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네요. 자주 있는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상사들이 그 이제 높은 분들이 자꾸 이제 그 윗분들 보러 올라가니까 결제 받기가 힘들고. KTX 세종역사를 신설을 한다고 그래도 소음이나 이런 문제, 공해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세종시 안에는 만들지 못해요. 외곽에. 그러니까 다운타운 외곽으로 빼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까지 또 가는 시간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2, 3분 혜택을 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아예 터를 지정해놨어요. 금남면. 그렇죠. 금남면으로 아예 지금 터를 잡아놓고. 이렇게 따져보나. 그것도 세종의 다운타운의 외곽 지역. 그렇죠. 외곽에 있는 거죠. 이렇게 따져보나 저렇게 따져보나 지금 타당성은 없는 걸로. 세종시의 주장 중에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자신들만 역사가 없다라고 주장을 보고 그럼 역사 지세요. 대신 충북은 바다가 없어요. 해로로다가 서해안부터 해로로 좀 따서 우리 바닷물 좀 적셔봅시다. 아니, 이렇게 하고 싶죠. 보세요. 우리 지역에 청원군 그 부영면 땅을 내줬어요. 당시에. 그 어떤 민선자치제에서 이게 어떤 행정구역 일부를 떼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춘희 시장하고 이해찬 의원은 가장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떼줬으면은 그건 뭐예요? 어떤 광역 그 도시개발권으로 묶어서 상생을 하자. 그런 취지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무슨 거기 건설을 참여를 했어요. 하나 딱 우리가 위안을 삼은 게 오송역이에요. 오송역. 세종시가 본래 고 노무현 대통령에서 추진한 대로 행정수도 이렇게 갔다라고 그러면은 상황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특히 이명박 정권 때 세종시가 축소가 되면서 이상하게 청주, 대전하고 경쟁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대 효과가 그래서 발생한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 좀 논의를 했지만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호기를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조국 장관으로 국론을 다 쪼개더니 이제 충청권도 쪼개려고 그러냐 이제 이러면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그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한국당의 이런 주장들에 대한 또 다른 속셈은 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치적 공세죠. 정치적 공세에서 유리한 호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건 계속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세종역이 만약에 신설된다면 특히 충북도에서 점거해서 자유한국당한테는 엄청난 호기가 될 수 있죠. 잘 살려야 될 텐데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반대로 이런 얘기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계속 뽑아놔야지 그래도 견제를 해서 지지부진하게 만들지. 그래요? 상대당 뽑아줘봐라. 이거 금방 추진한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시간이 촉박해요.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기 이해찬 대표 떠나면 동력이 없어요. 근데 떠날까요? 세종시 물론 뭐
전체 분위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 오랜 기간 우리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를 할 것이다. 예. 뭐 그 기간 안에 내년에 뭐 또 출마하시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해찬 의원이 나갈까 남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그것만 되는 없으면 조용해요. 아니 국회법 개정안도 사실 뭐 30여 명이 공동 발의했지만은 예. 그 상임위 국회 상임위 내려오는 거요. 사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는 우리 저 이해찬 대표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종시에서 그 미니 도시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 여권의 집권당의 어떤 당 대표가 지금 있다는 거는 아마 굉장한 프리미엄으로 지금 그렇죠. 우리한테는 저희한테는 참 좋지 않은 저기죠 사례죠. 박지원 예. 대한정치인가 거기 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사태를 말을 하면 예. 당내 경선에서 질 것이고 예.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본선에서 깨질 거라고 그러는데 예. 지역의 민주당의 정치인들 관료들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세종역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잠깐만 지역의 정치인 관료들은 이시종 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그다음 국회의원님들 변재일 의원, 오재석 의원 얘기하는 거죠. 정면으로 반발을 하면 이해찬이라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반발 못하고 가만히 있자니 도민들한테 계속 욕을 먹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싶어요. 지금. 누가 대신 얘기를 해줬으면 저희가 대신 얘기를 할까요? 이런 상황도 세종역은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이걸 정치적으로 뭐 내년 총선의 유불리를 따진다는 거는 우리 그 도민들이 바보들입니까? 벌써 행동 딱 한 가지 보면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당파를 초월해서 그 좀 돌아간다, 직선으로 한다 이런 논의는 이미 설치 당시에 오송 풍력 설치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전국에 있는 그 위원들을 모아서 70여 명인가 모아서 그때 합의를 이끌어낸 거예요. 우리 그렇죠, 충청권만 한 게 아니고 합의를 한 게 아니라 당시 여기가 적당하다. 모여서 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 1km에 그 신설하는데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1km에 한 요새 시세로 따지면 뭐 설계비 포함해서 3천억? 한 1,000억 정도 예상해야 됩니다. 1,000억. 1km에 1,000억. 19km 2조예요. 엄청난 물론 돈이네요. 지금 뭐 내년도 뭐 슈퍼 예산 500조 얘기하지만 그거 뭐 예산 아니고 우리나라 예산 내년에 그 삭감되고 그러면 얼마 되고 한 450억 잡을까요? 450억에 지금 이거를 직선으로 또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2조를 별도로 편성을 한다?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여러 가지 없는 걸로 얘기가 되어지는데 국한적인 욕심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안타깝네요. 충북도민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없겠지요. 없겠죠. 다만 이전 충북도나 청주시에 대한 불만은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도민들이 그걸 궁금해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계속 없어지지 않고 불씨처럼 살아나고 있는 세종역 신설 문제. 도대체 도하고 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제가 있는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청주시부터 말씀드린다면 청주시는 한범덕 시장 전에 시의원 중에서 김현기 시의원이라고 있어요. 예, 청주시 의원. 예. 한범덕 시장님이 그 세종역 신설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말을 안 하니까는 무건수행 중이냐라고 비아냥했잖아요. 그것처럼 청주시는 한범덕 시장님은 너무 말이 없고 예. 충북도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괜히 이거를 떠들면 공론화돼서 우리 도한테 불리할 수 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요. 일부분은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도 맞아요. 아닌데 뭘 지금 대응을 하냐는 얘기지만은 근데 사실은 뚜껑을 좀 열고 보니까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그쪽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세종시 있었던 측에서나 거잖아요. 이해찬 의원 측에서는 구체적인 물밑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었던 있는데 건데 중요한 거는 예. 우리가 뭐 불끈 화를 내서 공론화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충북도의 주장은 맞아요. 이건 타당을 하지만은 예. 화를 내지는 않더라도 그에 대응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손 놓고 있으면 안 대응을 하고 되니까.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예. 역세권 개발이나 교통망 확충이나 택시 문제 해결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어떤 설계를 하고 실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실천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죠. 실천하는 것이 없다. 도나 시에서 내놓을 만한 대응법 아니면 뭐
대체 방법. 저도 얼마 전에 있을까요? 오송역을 가봤는데 예. 오송역이 진짜 거의 시골역 같아요. 이 주변을 보면 황량한 벌판 같고 그다음에 주차비도 너무 비싸고 예. 여기서도 우리도 가기 힘들지만 세종 사람들은 더 화가 나긴 날 거예요. 아, 택시 상황을 타고 와야 보시니까. 되고 그렇죠. 예. 일단은 오송 역세권 개발을 서둘러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망 확충한다고 맨날 말만 하는데 이걸 확실하게 해결해야 되고 택시비 문제 그다음에 오히려 이현재 의원이라고 자유한국당의 하남시 예. 지역구를 가진 이현재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종역 신설로 충청권이 갈등을 빚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 그 역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세종역과 세종시하고 오송역까지 모노레일을 놀아. 이렇게 하면 10분 내로 갈 수 10분, 15분밖에 안 걸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진짜 이렇게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충북도나 성주시에서 내놔야죠. 아하, 내놔야 된다.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요. 지금 오송역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작 가까운 데서 또 쉽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어떤 선제적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외부에서 자꾸 이제 그런 요인을 찾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생각도 좀 들고 하네요. 한판에서 여러 번 논의를 했던 세종역 신설 논란, 그때마다 종지부가 찍혔는지 알았는데 자꾸 불씨가 살아나서 걱정이긴 합니다. 오늘이 제발 이 논란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끝내기 한판으로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벤치마킹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먼저 좀. 요즘 야구 프로야구 이제 포스트 시즌이 한창이잖아요. 예. 그래서 야구 용어를 빌려왔습니다. 예, 야구 용어요? 트리플 플레이, 삼중살. 삼중살. 느릿터진 주자로 인해서 3명 주자가 몽땅 한꺼번에 줘서 예. 이닝이 끝나는 걸 말을 하는데 예. 사실상 지역에서 세종역 신설 문제에 대해서 제 목소리도 못 내고 있고 그다음에 대안을 설계하거나 대안을 추진하는 데서 무능력한 예.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지사님, 네. 한범덕 시장님, 이 네. 민주당 출신 이 세 불효. 불우로 예. 인해서 우리 시민들 예. 세종역 문제와 관련해서 삼중사를 지금 당하고 있지 않나 지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국정 요새 민주당 너무 까는 것 같아. 저쪽으로 가시려는 거 아닙니까? 한국당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원래 준비를 저 우물 가서 숭늉 찾지 말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오늘 저 최변 말씀하신 예. 거 보니까 예. 야구 시즌 안에요. 요새 예, 포스트 예. 시즌이니까 벤치마킹 제대로 하셨네. 벤치마킹을 해서 했네. 예. 그 텍사스 그 존에 떨어지는 그 공 텍사스 안타를 바라지 마라. 세종시는 강력한 유격수인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있다. 아이 텍사스 안타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찬 대표 총선에서 네. 또 되면 불출마하거나 안 되면 안 되면 텍사스 안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야, 한판에서 이해찬 의원이 될까 말까 이걸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